한국 삐아제에서 나온 수상작가 시리즈 아기 판다 피슈. 아기 판다 피슈는 태어났을 때 엄마 판다 눈에 있는 반점만큼이나 작았어요. 어느덧 피슈가 건강하게 자라서 첫 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어느 날 피슈는 혼자 모험을 나섰다가 숲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피슈는 엄마와 함께 새 집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답니다. 이 책은 멸종 위기에 처한 판다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랍니다. 판다는 귀엽게 생긴 모습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판다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고 겨울에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다가 사는 숲의 나무들을 잘라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판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판다를 사육해서 번식하는 일을 통해 위험에 처한 판다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배고픈 판다들에게 먹일 엄청난 양의 대나무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답니다. 중국 중부의 안개 자욱한 산비탈에 엄마 판다와 아기 판다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판다 페이페이는 오래된 나무의 텅 빈 구멍 속에서 아기 판다 피슈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아기 판다의 몸을 씻어주고 따뜻한 젖을 먹여주었지요. 그리고 부드러운 품속에 꼭 안아 주었답니다. 페이페이의 눈에 있는 반점만큼이나 작은 피슈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분홍색 꼬리가 있었어요. 피슈가 자라면서 이 꼬리는 없어진답니다. 페이페이는 피슈를 안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페이페이는 피슈가 털북숭이가 되자 등에 태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피슈는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어서야 혼자 걸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엄마를 흉내내며 대나무를 씹기 시작했죠. 이제 3개월이 더 지나면 피슈는 엄마 젖을 떼게 된답니다. 어느새 피슈의 첫 번째 생일이 돌아왔어요. 무럭무럭 자라난 피슈는 힘도 세고 호기심도 무척 많았지요. 피슈는 주변에 놀잇감이 많아 심심하지 않았어요. 피슈는 엉금엉금 나무에 기어오르고 폴짝폴짝 뛰는 작은 개구리도 쫓으며 놀았어요. 또 대나무쥐들과 숨바꼭질도 하였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어느 초겨울이었어요. 피슈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금색 원숭이들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피슈는 폴짝 뛰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원숭이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피슈는 있는 힘을 다해 날쌘 원숭이를 쫓아갔지요. 어느새 산중턱 아래까지 와버린 피슈는 고사리 숲을 지날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나무 찍는 소리와 낯선 말소리도 들렸지요. 쿵!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피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고사리 사이로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나무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있었지요. 겁먹은 피슈는 뒤돌아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피슈는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워서 급히 뛰어갔어요. 정신없이 달리던 피슈는 숲속의 빈터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엄마 타킨과 아기 타킨에게 부딪힐 뻔했어요. 피슈는 잠깐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빨리 찾아야 했으니까요. 타킷은요, 티베산에 있는 영양의 일종이랍니다.
엄마를 찾은 피쉬는 페이페이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페이페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쉬를 꼭 안아주었지요. 피쉬가 나무 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 페이페이는 이제 이 숲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페이페이는 피쉬를 데리고 집을 떠났어요. 안개 자욱한 고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요. 부드럽고 윤기 흐르는 털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일은 무척 힘들었어요. 특히 작은 피쉬에게는 더 그랬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페이페이와 피쉬는 높은 산을 지나 골짜기로 넘어갔어요. 그곳에서 대나무 숲을 찾았지요. 이 골짜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페이페이는 차갑고 딱딱한 바위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리고는 피쉬가 춥지 않도록 두 팔로 감싸 안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페이페이와 피쉬가 일어났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어요. 피쉬는 엄마를 따라 천천히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갔어요. 페이페이와 피쉬가 골짜기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달이 떠 있었어요. 페이페이는 무성한 대나무 숲 끝에서 맑은 개울을 발견했어요. 피쉬는 대나무를 배부르게 먹고 엄마 품속에서 아주 달콤한 팔에 빠져들었죠. 언젠가 피쉬는 자기만의 집을 찾고 자기만의 산을 올라가고 싶겠죠. 하지만 피쉬는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길 바랐답니다. 판다가 멸종위기에 처했어요. 피쉬는 판다를 말하는 고대 중국 이름으로 용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중국 중부지방의 산악지대에 사는 자이언트 판다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지요. 새끼 판다들은 보통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크기가 10cm밖에 안 돼요. 슬프게도 어미 판다는 약한 새끼 판다를 버리고 힘센 판다만을 돌본답니다. 대개 자이언트 판다는 하루에 대나무 15kg을 먹어요. 어떤 판다는 자신의 무게의 절반이 넘는 40kg 이상의 대나무를 먹지요. 판다는 1년 중 시기에 따라 다른 종류의 대나무를 먹어요. 겨울에는요, 주로 마른 대나무 잎새를 먹고요. 여름에는 주로 비온 후에 나는 죽순을 먹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판다를 곰보다는 너구리에 더 가깝다고 말하기도 해요. 판다가 왜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어두운 숲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이언트 판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판다가 살 수 있는 장소와 함께 먹이가 줄어들어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야생 자이언트 판다는요, 현재 10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답니다.